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실전 문제풀이 399선 제40강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동안 1강부터 39강까지 부지런히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413번부터 422번까지 풀면 우리는 부동산학개론에 나오는 실전 문제풀이를 다 풉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고 또 열심히 함께 문제 풀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413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413번. 다음은 수익환원법에서 순수익의 환원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직접법은 토지, 농지, 연전 등 내용연수가 무한한 경우에 적용된다. 맞습니다. 두 번째. 직선법은 건물, 구축물 등 내용연수가 한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맞고요. 세 번. 연금법, 인후두법은 복합부동산, 일본부동산, 어업거래 평가 등에 이용된다. 맞습니다. 네 번째. 상환기금법은 광산과 같이 유한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에 적용된다. 맞습니다. 환원율은 투자자본 수익률과 그렇죠. 투자한 자본의 수익, 어떤 이자율 같은 말입니다. 투자자본은 이게 같은 말이죠. 이게 아니라 투자자본 나중에 회수하잖아요. 그 회수율입니다. 회수율. 투자작물 수익률과 투자작물 자본 회수율 또는 투자자본 환원율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걸로 구성이 되는데 이자 같은 말이 두 번 중복됐으니까 틀렸죠. 얇습니다. 그래서 413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14번. 다음과 같은 경우 토지잔여법에 의한 토지 가치는 얼마인가? 자, 토지 가치는 토지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기본적으로 이건 환원이율에 의해서 가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환원이율이 분모로 들어오고 환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토지만 모르니까 토지의 순수익을 분자로 와주면 됩니다. 자, 보면 경과연수 10년, 잔존 내용연수 10년, 건물의 순수익 1000만원, 부동산 전체의 순이익 2000만원, 투자자본 수익률 10%.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세 개만 보면 됩니다. 앞에 있는 기억이유는 여러분들의 견학하기 위한 함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토지의 순수익은 전체에서 건물을 빼주면 되겠죠. 건물 수익 빼주고 밑에 환원율은 바로 투자자본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자본 수익률 10%. 그러면 전체 2천에서 1000만원 빼주면 얼마 남는다? 1000만원. 자, 1000만원을 뭘로 나눈다? 10%니까 10분의 1로 나눠주면 분자가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계산할 때. 그러면 10%가 위로 올라가서 곱해주니까 거꾸로 나누기는 반대가 되잖아요. 항상 여러분들 수식을 공부해. A 곱하기 3은 거꾸로 얘기해서 나누기로 할 때는 A 곱하기 3분의 1의 1 이렇게 해도 계산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3분의 1이 역수가 돼서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10분의 1은 곱하기 1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라가 준다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1000만원을 10분의 1로 나누면 뭐가 된다? 1억이 되는 겁니다. 10배가 되는 거예요. 자, 1억에 해당되는 게 몇 번? 3번입니다. 414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환원이율의 크기가 올바르게 나눈된 것은 환원이율이 클수록 가격은 작아집니다. 사실. 그러면 환원이율이 큰 것, 직선법, 상환기금법, 연금법 바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그 가격, 수익과 이익이 큰 걸로 하면 연금법이 제일 크고 상환기금법, 직선법이 작아지는 겁니다. 순서대로. 416번. 다음과 같은 경우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 가격을 얼마인가? 연간 예상 총 수익은 10억 원이고 연간 예상 총 비용은 6억 원이고 연간 투자 자본 수익률이 8%, 자본 회수율이 2%. 그러면 똑같아요. 환원법의 수익 가격은 늘 공식대로 쓰면 순수익이 있으면 그걸 뭘로 환원해 준다? 그렇죠. 환원이율, 종합환원율 다 같은 말이에요. 환원이율로 환원해주면,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순수익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주면 돼요. 10억 빼기 6억, 억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자, 환원이율은 자본 환원율
그리고 하는 일이가 자본 수익률하고 자본 회수율을 더해주면 돼요. 8 더하기 2% 해주면 몇 프로? 10%. 자, 10억에서 6은 4억. 4억을 10%로 나누니까 4억 나누기 10분의 1입니다. 그럼 4억 곱하기 10 이렇게 되니까 40억이에요. 이건 40억. 40억. 자, 40억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4번이네요. 결국 416번은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417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 물건과 주된 감정평가 방법의 연구일이 틀린 것은 1. 과수원 공시지가 기준법 틀렸죠? 과수원은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그래서 X. 2.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맞고요. 3. 임대료 임대사례 비교법 맞고요. 4. 자동차 거래사례 비교법 맞습니다. 5. 건물 원가법 맞고요.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417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8번 다음 보기와 같은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원은 경매 개시결정 2017년 7월 4일 이 된 갑 소유의 A 물건에 대하여 네모네모 감정평가사무소 세모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 의뢰 2017년 10월 24일 A 물건 현장 조사 및 가격 조사 완료 2017년 10월 27일 감정평가사 세모가 보고서 작성 2017년 10월 28일 1. 본 감정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 주체인 점에서 공인 감정평가이다. 맞습니다. 2. 본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법원은 최저 경매 가격을 정한다. 맞습니다. 3. 본 감정평가는 법원의 임의 의사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감정평가인 점에서 임의적 평가이다. 이건 임의적 평가가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필수적 평가. 필수적 평가라는 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 이해관계인이 의무적으로 일정한 평가 기관이 행하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평가, 경매평가, 과세평가, 공시지가 결정 등이 필수적 평가에 해당이 합니다. 그래서 X. 4. 본 감정평가의 가격 시점은 2017년 10월 27일이다. 맞습니다. 5. 본 감정평가는 A 물건의 상태 용도 등 가격 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점에서 현황 평가이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418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419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시가 표준액이다. 이게 시가 표준액이 아니죠.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그래서 X. 2.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군구청장입니다. 시군구청장. 그래서 X. 4.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죠.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X. 5.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기준을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 군,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419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420번. 다음은 공시지가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개별 공시지가는 수용할 토지의 보상액 산정 기준이 된다. 수용 토지 보상액 산정 기준은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표준지. 그래서 이거는 X.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 기준일 현재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한다. 맞습니다. 3.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420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1번. 다음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 맞습니다. 2번. 표준지 공시지가란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조사 평가하고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말한다. 맞습니다. 3번.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6월 30일이 아니라 5월 31일까지죠. 왜냐하면 6월 1일이 재산세 부과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X. 4번. 개별 공시지가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한다. 맞습니다. 5.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주택가격의 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거리가 먼 것을 고르니까 421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422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해야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표준주택 가격 포함됩니다. 2. 표준주택의 건축허가일, 이거는 포함되지 않고요. 3. 표준주택의 용도 포함됩니다. 4. 표준주택의 사용승인일 포함되고요. 5. 표준주택의 지번 포함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물으니까 422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큰 소리 저절로 나오는데 그동안 1강부터 40강까지 총 422문항에 걸쳐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이 문제 푼 걸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모의고사도 보고 실전에 접하면 여러분들 100% 합격하십니다. 이걸 한 번만 보신 수험생이라면 한 2번 정도 더 봐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저희가 함께 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올해 반드시 나는 합격한다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해 주실 걸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부동산학개론 실전문제풀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